안녕하세요, 성함학생 여러분.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회계원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이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좀 마음 편하게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한번 해볼까 해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7일 금요일 5교시 1학년 회계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1차 시는 여러분의 아직 온라인 수업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교과목이 어떤 건지,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실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은 1반부터 4반까지 회계원리를 맡고 있는 노병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신 선생님이 짜자자자잔 5반부터 7반 회계원리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김진아라고 합니다. 김진아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저- 그리고 여기는요, 우리 3학년 언니들이 회계를 공부하는 연습기업실, ERP실이라는 실습실인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오늘만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소개를 했고, 이제 과목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참! 이거 이번 수업 시간에 과제 나올 건데요. 1반부터 4반까지 하는 선생님 이름 뭐라고요? 노병찬 정성 선생님. 아니고 뭐라고요? 노병찬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출석을 많이 부를 건데 지금은 여러분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5반부터 7반까지 수업하시는 선생님 누구시라고요? 네, 김진아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김진아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따로따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춤치세요. 시험에 나와요. 진짜. 그리고 선생님의 완벽한 표준어를 잘 따라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김진아 선생님. 네. 자, 그러면 회계원리에 대한 과목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이 특이한 교과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네. 회계원리. 처음 들어보죠? 와, 1학년 교과목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단 두 과목만 전문 교과 과목이 있는데 바로 회계원리와 상업경제예요. 이건 우리 같은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두 가지 전문 교과 과목인데 우리 회계 쪽은 1학년 때 회계원리 그리고 2학년 때는 회계 실무 그리고 3학년에도 회계 과목이 있어요. 3학년에서는 ERP라고 부르는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자원 통합 관리라는 과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에 회계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원리 과목 하나를 배워두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거의 같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년 있을 교과목이니까 처음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계원리 과목들이 왜 여러분한테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진로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지나가고 싶은 친구들,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자, 먼저 진학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목들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상업계열에서 나중에 자기가 대학교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수능을 봐서 취업을 하게 되죠. 수능을 봐서 진학하게 되죠. 수능을 봤을 때 회계원리 교과목이 대학교 시험에 있어요. 지금 3학년, 2학년 언니들까지는 직업탐구 영역의 회계원리 교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시험 치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될 교과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회계원리 과목이 빠지고 성공적인 직업생활형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계원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느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 특수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평소에 학교에서 했었던 내신 성적과 또 상업에 관련된 준비들을 한 것들, 학교 생활에서 한 것들이 지나갈 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회계 과목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특히나 많은 수의 친구들이 상업 계열에 취업하니까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뭐 이런 데들 진학할 거잖아요. 취업도 잘 되는 학과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런 회계 교과목이 필요할 거예요. 두 번째, 취업하는 친구들은 왜 회계 교과목이 필요할까요? 취업할 때 왜 필요할까? 회사 가면 일하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그야말로 그냥 회계라는 교과목을 배워야 되는 교과목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진학하는 친구들도 필요하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필요한 교과목이 회계 관련 교과목이에요. 이거 다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자기 진로를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필요하죠? 이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교과목인데 이거 3시간, 2시간이나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들이 국영수 잘하죠. 그 다음에 암기 과목들은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전문 교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과목을 잘 들어두는 것이 여러분 개인 경쟁력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 회계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걱정 마. 오늘 진도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지만 오리엔테이션에 회계가 무슨 과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회계가 뭘까? 그래. 들리는데 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더 크게.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회계는 돈 계산하는 거라. 맞죠? 근데 저걸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기준에 맞게 돈 계산해서 재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계산하는 걸 회계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어떻고 분류가 어떻고 목적이 어떤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회계라는 교과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회계라고 그러면 돈 계산하는 거니까 나 수학 못하는데 망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회계에 수학은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만 알면 회계에서 수학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나올지 모르겠네. 100원의 10%는 얼마입니까? 얼마죠? 100원의 10%? 김재환 선생님, 100원의 10%는 얼마? 10원이야. 10원, 욕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가 회계에서 나오는 수학의 전부예요. 이거 못해서 회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회계는 끝. 수학은 사칙연산과 퍼센테이지 정도 계산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끝.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걸까? 회계는 국어 또는 한자 실력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하면 아마 중요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으네. 방학 때 신입생 수업할 때 선생님하고 들었던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장난쳤던 내용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게 회계라고 했으니까 어떤 회사가 선풍기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선풍기를 얼마에 샀느냐 하면 선풍기를 800원에 샀어요. 800원에 살았는데 800원에 팔면 손해겠죠? 이익이 안 남겠죠? 그래서 800원에 사서 선풍기를 1000원에 팔았어요. 자, 선풍기를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났을까요? 자, 대답해보세요. 수익. 그래. 얼마라고?
200원이라고요? 200원? 선풍기를 800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200원. 틀렸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선풍기를 800원 사서 1000원에 팔면 수익이 얼마죠? 1000원이요. 정답! 1000원이 정답이에요. 어? 회계가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자, 다시 질문 내볼게요. 선풍기를 800원에 샀다니까? 근데 1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200원이요. 오, 정답! 선생님, 아까는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왜 맞아요? 자, 아까는 1000원이 맞았고, 지금은 200원이 맞는데, 자,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았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자, 빨간색으로 보여줄게요. 자, 회계가 왜 수학이 아니고 국어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풍기를 800원에 샀어요. 이걸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불러요. 아직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공부할 거라는 이야기. 선풍기를 1000원에 팔았어. 이걸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아서 200원이 남은 것은 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돌려봐도 괜찮습니다. 돌려봐. 선풍기를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수익이 얼마입니까? 김지현 생 얼마요? 1000원이요. 1000원. 선풍기를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이익이 얼마죠? 200원이요. 200원. 자, 여러분. 수학이 어려워요? 1000원 빼기 800원은 200원. 수학이 어렵나요? 아니죠.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은 계속 이익인지 수익인지 묻는 거에 따라 다를 뿐인데 수익과 이익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계산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회계가 수학이 아니라 국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수익이란 말, 이익이란 말을 똑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수익은 번 거, 이익은 남겨먹은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내볼까? 선풍기를 1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800원에 팔았어요. 수익이 났나요? 안 났다고? 수익이 뭐라 그랬죠? 사온 것은 비용, 판 것이 수익. 자, 수익이 얼마 났어요? 800원이 수익입니다. 이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익은 안 났어요. 대신 손해가 200원 났죠? 이 200원 난 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게요? 비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손실이라고 불러요. 1000원에 산 선풍기를 800원에 팔면 200원의 손실이 나는 거죠. 이익은 나지 않지만 수익은 800원이 발생한 거예요. 아, 헷갈려요. 맞습니다. 수학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국어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 수업이 회계 수업의 기본이 될 것이니까 수학하고 같지 않지만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진도가 있어요. 진도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한 친구들은 계산은 쉽게 할 건데 이걸 안 들은 친구들은 되게 어렵겠죠? 이게 회계 과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에 다른 좋은 콘텐츠를 갖다 쓰거나 학습지로 하지 않고 지금 얼굴이 막 빨개지고 땀나는데 김지현 선생님 눈빛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수업하듯이 해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아주 쉬운 교과목, 그런데 혼자 하려면 아주 어려운 교과목이 바로 회계원리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미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야기겠죠? 어려운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준비물은 첫 번째, 교과서. 시험 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갖다 놓은 교과서 얼른 챙겨와서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유인물.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는 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둘게요.
근데 이거는 한글 파일이니까 바로 열어서 보면 안 되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선생님이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교과서, 유인물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이번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그럼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 진행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요. 온라인 수업인데 우리 회계원리는 지금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5교시, 5교시. 그 다음에 수요일날 1교시, 2교시. 이렇게 2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날 1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업 중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안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1시간은 선생님이, 수업에 관련된 회계의 뜻, 정의, 목적을 한 20-30분 녹화할 생각이에요. 그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은 선생님의 30분 강의로 끝. 둘째 시간에 선생님이 한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한테 과제를 제출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과제를 작성해가지고 올려두면 끝. 첫날은 영상을 보고 둘째 시간 과제를 책이나 프린트를 보고 작성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창에 여러분이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다 질문을 해주면, 두 번째 시간이 금요일날 5교시에 여기서 물어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교과서나 프린터로 정리, 이렇게 해서 수요일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금요일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유튜브에 요즘 여러분이 들을 만한 회계에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회계는 아주 어려운 수준부터 아주 낮은 수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보고 아주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링크들을 걸어둘게요. 꼭 다 볼 필요는 없고 걸어둔 링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좀 더 확장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교과서와 유인물만 준비하고, 수요일 날은 영상을 보고 과제, 금요일 날은 이거에 대한 복습과, 여기도 과제가 있겠네요. 이 과제는 여러분의 출석이니까 꼭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금요일이나 수요일 1, 2교시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출석 과제방에 가서 출석을 체크하고 수요일 수업, 출석을 체크하고 금요일 수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 5교시 출석 체크하고 왔죠? 그러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우와, 주말이네요. 빨리 학교에서 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오늘 약속한 대로 한 1, 20분 만에 오리엔테이션을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다음 시간, 이거 왜 안 나오지? 다음 시간은 교실에서 할게요. 다음 시간 회계의 뜻, 목적, 그 다음에 분류, 이렇게 어떤 수업을 시작하든 그 과목에 대한 뜻, 목적, 분류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지루한 이야기를 1시간에 걸쳐서 할까 합니다. 땀나. 온라인 수업이 언제 맞춰서 여러분이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만나면 즐겁게 수업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렇게 수업하는 것들 주의 있게 들어서 꼭 메모 잘해서 시험 중간고사 준비를, 중간고사는 안 치게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에 지금 한 수업 내용까지 그대로 할 거고 학교에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수업 잘 메모해서 기말고사 준비 잘하도록 합시다. 자, 회계원리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 하기 전에 김진아 선생님도 인사.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